근데 영양소만 생각하면 콩을 먹어도 되고 두부를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기에 집착을 했을까요? 사실 이건 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딘가에 고기를 좋아하는 DNA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. 생일이란 건 아무도 기념하던 날이 아닌데 왕이 생일을 자꾸 기념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태어난 날을 굳이 기억해서 따라한다든가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왕이 하던 것, 귀족이 하던 것, 부르주아가 하던 것,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단백질 이런 에너지원만 생각하면 충분히 식물로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 그 상류층의 모습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이 우리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문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프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. 비프가 프랑스 말이거든요. 아, 영어 아니에요? 프랑스어 비프가? 잘 못하는데 베프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소는 카우, 억스, 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고기는 비프인 거예요. 그거 몰랐어? 몰랐어. 그러니까 프랑스어 베프하고 같은 건데 영국을 한때 노르망족이 지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요리가 비프인 거죠. 그게 대중화되고 모두가 그걸 먹고 싶어 하게 되고 그래서 소고기 요리는 비프라고 부르고 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. 배양육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젠가는 배양육 기술이 아주 발달하겠죠. 그러면 도축장에서 잡는 소가 오히려 더 귀해질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이제는 배양육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, 도축장에서 잡는 소는 정말 최상위층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봤거든요.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이게 또 오히려 또 계층을 나누는 이상한 게 될까 하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사실 있는 게 많아요. 왜냐면 고기가 우리가 살 덩어리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떡심도 있고 근막을 찢어내는 그런 쾌감도 있고 닭발, 뼈 발라먹는 맛도 있고 따라갈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고기와 기가 막힌 한 삼겹살 오늘 뭐가 더 맛있으십니까? 아, 이제 잠깐 카메라 끄고 얘기해도 되나요?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. 자, 네. 클로즈업 하셔야죠. 아, 예. 사서 먹는 건 훨씬 맛있어요. 예, 예. 그래요. 지금 식감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맛을 느낄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. 소리요? 네, 청각이 굉장히 중요해요. 오 맞아. 예를 들어서 지금 감자칩을 드시고 계시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. 묵묵해. 짜증나. 그렇죠. 갑자기 짜증났어. 그러니까 그건 소리가 아니라 식감 아니에요? 아니요, 그 소리 자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달걀 맛하고 베이컨 맛이 동시에 나는 걸 만들었어요. 네. 그걸 닭장 소리가 나는 곳에서 그걸 먹으면 달걀 맛이라고. 계란 맛이다. 네. 그 다음에 돼지 소리가 나는 곳에서 먹으면 베이컨 맛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. 그 정도로 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. 아, 네. 지금 배양육으로 이제 소고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구울 때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안 나면 우리가 고기 먹는 느낌이 잘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그 소리 나요, 안 나요? 구울 때? 아, 좀 나긴 하는데 좀 다릅니다. 예, 예. 소리가 달라요. 아, 예, 예. 그 이제 불판에 사운드 제너레이터,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딱 올리면 기능이 있는. 이렇게.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게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고기가 청각도 있지만 후각도 되게 중요해요. 정말 중요하죠. 후각. 코 막으면 이게 사과인지 양파인지 모른다면서요. 네, 식감만 비슷하기 때문에 네. 네, 맛을 느끼는 80%가 사라지니까 20%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. 콧감기 걸리면 그 맞아, 먹을 때 하나도 맛 못 느껴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냄새가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사실 인간이 냄새를 인지하는 것조차도 아직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수용체라고 해서 결국 뭔가 인지한다는 거는 대상이 있고 그것이 어떤 적당한 것과 결합을 해서 아 뭐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시각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이해된 게 시각인데 시각에는 4종류의 수용체가 있어요.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라는 게 있어서 3가지 색깔과 명암을 인지하거든요. RGB,
눈으로 망막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이 모습들, 지금 여기 제 앞에 화면들을 이 네 가지로 딱 분리해서 뇌로 딱 보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청각은 단 한 종류예요. 그 유모세포라 그러는데 그 세포에 압력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만 감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의 공간 압력 분포를 바로 뇌로 전달을 해서 아, 이런 소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. 그런데 이 후각은 수용체만 알려진 게 400개예요. 이 후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거 냄새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. 무언가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랑 무언가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뭐 이미지랑 방정식으로 따지면 1차 방정식, 2차 방정식이면 이 냄새로 왔을 때의 충격은 약간 고차 방정식, 막 너무 많은 요소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사람을 유일하게 시간 여행을 시키는 감각은 후각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지금 기억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사실 참기름 냄새를 한번 기억에서 한번 꺼내 보실래요? 네. 꺼내지나요? 머릿속에서 지금 안 되거든요. 꺼내지는데? 나오는데요? 코에서 느껴지세요? 아, 코에서 느껴지진 않죠. 그러니까 머리에서 기억나죠. 한번 보았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요. 어머니 얼굴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기억에서 꺼낼 수 있어요. 네. 소리도 베토벤의 뭐 운명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머릿속에 땅땅땅땅 칠 수 있는데 냄새를 한번 꺼내 보세요. 냄새의 기억을 꺼낼 수가 없거든요. 나 꺼내지는데 고소해지는데? 다시 집어넣으세요. 그래서 냄새가 이게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히 냄새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몰라요. 아직 과학에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으면 바로 과거로 가는 이유는 냄새는 반드시 그 분자가 들어와야지만 느껴질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분자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그러니까 상황이 같아져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냄새가 기억을 더 일깨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의 기억은 없어요. 되게 신기한 너무 감각이죠. 어려운 기억이라 그 정보가 정답지가 정확하게 와야만 떠올릴 수 있나 보네요. 그러니까 어쩐지 길을 가다가 뭔가 향수 냄새를 딱 맡았을 때 그 향수를 뿌리던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떡해. 뭐 먹었는지 못 잊었나 봐.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들. 그분이 아내신 거죠? 그렇지요.